이번 시간에는 NCS 직업윤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일단 직업윤리는 개인윤리가 바탕이에요. 그 개인윤리를 바탕으로 직장에서 어떤 윤리규범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크게 근로윤리와 공동체윤리로 나뉩니다. 공동체윤리에서 더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일단 윤리의 의미를 보면 일륜 윤자에 다스릴 리, 이칠 이자를 쓰는데 우리가 아는 윤리의 의미 말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이 윤의 의미에 동료, 친구, 무리, 또래 등의 인간, 집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걸 오답인 것처럼 내요. 동료, 친구, 무리, 또래 등의 인간이 있다. 그런 의미가 있다. 이게 맞는 건데 우리는 이게 틀린 건 줄 알고 골라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동양적 사고와 서양적 사고로 묻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 동양적 사고는 규율이나 규범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받죠. 근데 서양은 규율이나 규범의 의미보다는 인간의 가치 있는 자질이자 목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제재를 받거나 이런 건 없어요. 오히려 지켰을 때 군자 뭐 이런 쪽으로 더 대우를 받겠죠. 그리고 서양은 이 양적인 것과 질적인 것으로 나뉘어 발달했다. 이런 게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오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서양의 윤리는 동양 윤리보다 발달이 늦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동양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당연히 빨랐겠지. 유교 사상이니까 아니에요. 발달은 거의 동시에 발달했어요. 성격이 다른 것 뿐이에요. 그리고 윤리규범의 형성을 보면 사회적 인간이 나오는데 사회적 인간은 뭐냐면 모든 구성원들의 욕구 충족에 도움이 되는 행위는 찬성, 반대 행위는 비난을 한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개인의 욕구보다 사회 공동의 욕구를 우선하면 사회적 인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윤리 형성에서 모든 윤리적 가치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사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변화한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윤리는 바뀌지 않는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아니요. 이것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다음은 직업의 의미입니다. 직업은 경제적 보상을 받아야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취미 활동이나 아르바이트나 강제 노동 등도 포함된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오답인 거죠. 그리고 강제 노동은 왜 안 되느냐? 이 직업의 의미는 자기 의사에 따라서 해야 하고 노력이 소용되는 일. 그러니까 자기 의사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강제 노동은 자기 의사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직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답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생겨나기도 한다. 이거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직업윤리의 덕목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봐야 될 건 소명의식과 천직의식과 직분의식이에요. 소명의식이 왜 헷갈리냐면 소명의식 자신이 맡은 일은 하늘에 의해 맡겨진 일이다. 하늘. 근데 천직에 보면 하늘 천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맡겨진다. 그럼 천직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헷갈리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의해 맡겨진 일이다. 이거는 천직이 아니라 소명의식이다. 천직의식은 능력과 적성이 꼭 맞다고 여겨지는 거. 그러니까 둘이 헷갈리는 건 하늘이 들어가면 천직이 아니라 소명이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직분의식도 알아두세요. 직분의식은 뭐냐면 사회나 기업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내가 하고 있구나. 이런 믿음을 직분의식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개인윤리와 직업윤리의 조화를 볼게요. 자, 요거는 충돌을 하겠죠. 상황에 따라서. 충돌을 했을 때 직업인이라면, 일반인이 아니라 직업인이라면 직업윤리를 우선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직업윤리가 개인윤리보다 큰 개념은 아니에요. 직업윤리가 오히려 개인윤리에 포함돼요. 하지만 충돌을 한다면 직업인은 직업윤리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직업윤리의 기본 원칙에서 요거는 이제 객관성의 원칙부터 전문성의 원칙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오답이 이런 게 가끔 나오더라고요. 땡땡 회사 직원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그 회사의 특수윤리다? 아니에요. 회사의 직원을 구분하는 것은 직장윤리에 해당합니다.
헷갈리지 않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근면하고 여러분 헷갈리는 게 성실이거든요. 왜냐면 근면의 의미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것 이렇게 되잖아요. 부지런하면 성실 아닌가? 성실은 일관하는 마음과 정성의 덕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하다 하면 근면으로 알아들었어요. 부지런하다, 근면. 그리고 근면의 종류 시험 문제가 종종 나와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강요당한 근면이 있고 스스로 자진해서 하는 근면이 있다. 이거 구분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외부로 강요당한 근면이 더 큰 효과가 있다? 당연히 틀린 거겠죠. 오답으로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또 오답으로 노동은 상품임으로 일을 적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연히 오답이겠죠. 자, 정직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우리 사회의 정직성 수준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근데 오답에 우리나라의 정직성 수준은 높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니에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정직성 수준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답도 신뢰가 없이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다? 당연히 오답이겠죠. 다음은 봉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사에서 시험 많이 나오거든요. 자, 서비스 시에 금지해야 할 행위예요. 개인정보 전화 받으면 안 되죠. 그리고 고객 앞에서 서류 정리하는 거 안 되는데 전화에 있어서 업무상 전화를 받는 행위는 가능해요. 왜냐면 업무상 전화를 안 받으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경우더라도 양해는 구해야 돼요. 앞에 고객님이 계시다면 죄송한데 업무 전화라서 잠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객 접점 서비스,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MOT라고 하는데, 자, 진실의 순간, 15초 동안의 어떤 그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서비스, 이거를 MOT, 고객 접점 서비스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는 곱셈 법칙에 적용해서 내가 아무리 잘했더라도 한 번 잘못한 거예요. 한 번 잘못해서 그 한 명한테 0점, 빵점 서비스를 받는다면 모든 서비스가 0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여기 별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잘해야 돼요. 그래서 가시적인 서비스, 눈에 보이는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경비나 주차나 운전사나 전화교환이나 청소, 시설요원 이런 비가시적인 서비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요원들이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험에 나오는 게 용모와 복장 있죠? 용모와 복장은 첫인상을 결정하고 이게 서비스, 고객 접점에 있어서 첫 번째 요소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책임 알겠죠? 모든 결과는 나의 선택으로 만들어지고 준법도 우리나라 준법 의식 수준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준법 의식이 높다? 아니에요. 아직은 준법 의식의 부재가 좀 심각한 편이에요. 자, 예절도 한번 봅시다. 아까 윤리규범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와 결에 따라서 예절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나라 한 국가에서도 지방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여기서는 통용되는 것이 다른 데서는 안 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꼭 알아두시고요. 직장에서의 예절도 볼게요. 일단 인사를 할 때 당연히 먼저 인사해야겠죠. 그리고 요거 주의하세요. 사람에 따라 인사법이 다르면 안 된다. 사람에 따라서 인사법이 달라야 된다. 이게 오답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윗사람에게 먼저 목례를 한 후 악수를 한다. 이게 오답으로 순서가 바뀌어서 나와요. 악수를 먼저 하고 목례를 한다. 아니에요. 목례를 먼저 하고 악수를 한다예요. 자, 오답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왼손잡이는 악수를 왼손으로 해야 한다. 아닙니다. 악수는 무조건 오른손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오른손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소개하는 방법. 자, 소개해서 나머지 좀 봐주시고요. 요거 동료 임원을 고객 손님에게 소개한다. 우리 회사 사장님이더라도 고객을 만나면 우리 회사 사장님을 먼저 소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때 반드시 성과 이름을 함께 말합니다. 김동원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따로 말한다. 이게 오답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잘 알아두시고요. 자, 명함교환하는 방법이에요. 나머지 쭉 봐두시고요. 오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명함에 부가정보 기입하는 거 있죠. 이거는 상대방과의 만남이 끝난 후에 적는다. 이걸 오답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부가정보가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적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틀린 거예요. 부가정보는 만남이 끝나다 나서
적는다 정도로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전화 걸기입니다. 전화 걸기는 당연히 직접 걸어야겠죠. 그리고 전화는 근무 시간에 전화해야 돼요. 업무 종료 5분 전 전화는 예의가 아닌 거예요. 이게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랑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스마트폰은 근무 시간에 사용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전화 걸기에서 전화는 업무용이잖아요. 당연히 근무 시간에 해야겠죠. 상대방도 근무 시간에 해야 편하지. 근무 시간이 끝나고 하면은 그건 일 이외에 또 다른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별로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화해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48시간 이내, 이틀 이내로 답을 해줘야 돼요. 자, 이번엔 전화 받기 예절인데요. 자, 전화 받기 예절은 3, 4번 울리기 전에 받아야 되고, 네, 누구누구입니다. 즉시 말해야 되고, 요거. 언제나 펜과 메모지를 곁에 두어 메시지를 받아 적을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오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네, 제가 지금 메모를 해야 돼서 메시지 메모지 좀 갖고 올게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틀린 거죠. 왜냐면 내 옆에 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꼭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 아까 전화 걸기 할 때 했었죠. 지나친 SNS의 사용은 휴식 시간을 이용한다. 업무랑 관련된 SNS나 통화는 괜찮지만 그게 지나치게 이제 사적인 걸로 이용이 된다면 휴식 시간을 이용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메일은요. 자, 이메일은 당연히 제목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간략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오답으로는 자세한 설명을 곁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니요. 이메일은 간략하게 쓰는 게 맞습니다. 다음 성예절이에요. 자, 성예절, 성희롱의 유형이 나오는데 성희롱은 이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가 있는데 오답으로 이렇게 나와요. 집에 애가 있으니까 빨리 집에 가야지. 이거는 성희롱이 아니에요. 이거 배려잖아요, 배려. 뭐 헷갈리지 않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희롱 볼게요. 성희롱은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과 남녀고용 평등법에 각각 명문화가 되어 있다. 이 법률을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명문화란 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알아두셔야 될 게 법률상 개념은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다. 이거 알아두세요. 이거 알아두시고요. 형사처벌이 이거 중요해요. 형사처벌은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형사처벌 대상인데 성희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에서 징계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를 당한 사람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요. 이거 알아둬야 돼요. 법률상 개념과 형사처벌에 대한 요 차이 알아두시고요. 성예절 볼게요. 성예절의 법률적 기준은 그거예요. 의도적으로 성희롱을 했느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꼈느냐 아니냐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성희롱 예방의 근본적 이유가 성희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그럴듯하거든요. 아니에요. 직장 윤리에서는 바람직한 남녀 공존의 직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거예요. 요거 진짜 시험에 많이 나와요.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느냐? 여성과 남성이 대등한 동반자 관계라는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피해를 당했을 때 개인적 대응은 어떻게 하느냐? 자, 요러요러한 것들이 있지만 일단 증거 자료를 수거하고 공식적 처리를 준비를 해야겠죠. 근데 시험에는 직장의 분위기를 위해 공식적 대처는 자제한다 이렇게 나와요.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직장에 대응해서 내부의 관련 직원이나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정하게 처리한다. 이거를 오답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내부 관련 직원은 안 되고 외부의 전문가만 초빙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내부에 관련 직원이 있다면 관련 직원도 같이 들어가서 공정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철저히 방지해야겠고요. 그리고 가해자한테 조치를 취하고 나서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를 해야 돼요. 피해자에게 통지하지 않는다? 이게 오답으로 나올 수 있어요. 통지를 꼭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빌게요.